네, 반갑습니다. 기하 첫 수업이고 개념 원리라는 교재로 시작을 합니다. 2026년에 새로 이제 개정되면서 새로 그 기하 책이 개정된 게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잘. 근데 개념 원리가 미리 좀 개정을 해서 이 책으로 수업을 천천히 할 거고 이 내신 대비를 위한 강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만 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 자체가 내신에서 비중이 좀 낮기도 하고 개념만 좀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적당히 좀 풀리거든요. 그리고 요걸로 결국에 수능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신 한, 어, 한 학기 정도 하고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딥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하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대수나 미적, 원, 확통 이렇게 같이 수업을 병행하니까 한 학기에 수학을 이제 2개 이상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힘을 쏟으면 안 되고 딱 저랑 이제 수업 시간에 푸는 이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해 주는 그 개념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유제를 제가 풀어줄 거고 밑에 예제를 혼자 풀면서 그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이렇게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단원, 3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2차 곡선, 그 다음에 2단원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그리고 3단원 벡터 이렇게 나오는데 뭐 계속 영상을 보다 보면은 끝까지 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첫 수업이고 2차 곡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포물선의 방정식 10페이지입니다. 이제 수업을 좀 해볼게요. 2차 곡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인 포물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른 거 다 치우고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선하고 점이 하나 있고 내가 이제 하나를 정할 건데 정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점이라는 거는 이 약속을 만족해야 돼. 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그 기준점으로부터의 검은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그 점을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그럼 파란색은 여기도 있지만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와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야. 그리고 딱 가운데에서 딱 이등분하는 그 점이 있을 테고 요런 점들을 내가 무한히 많이 만들 수 있겠지. 거리가 딱 같아지게. 이때 직선부터 파란색까지의 점은 이 수직으로 거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요 점들을 모았을 때 어떤 형태가 되냐야.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포물선이라고 할 겁니다. 포물선. 괜찮아요? 우리가 2차 곡선에서 세 가지를 배울 건데 그 세 가지를 일단 정의부터 암기를 해야 돼. 정의. 자,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셋 다 곡선이거든. 곡선이라는 건 선이라는 것은 점들이 무한히 많이 모였다 또는 그 점이 지나가는 궤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 점들의 집합인데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점들이겠지. 그 기준이 이 포물선에서는 선단, 어떤 직선과 그 다음에 점, 그러니까 특정한 직선과 특정한 점, 그 두 개 외에 두 개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을 이은 걸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평면 위에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점과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뭐라고?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선이 있고 점이 있으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다.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름이 있거든. 자, 그 기준이 되는 그 점을 포물선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초점. 여기가 이름 하나씩 붙여볼게요. 초점. 그리고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해서 준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을 준선. 그럼 봐봐. 이 점 P라는 것은 점 P라는 것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요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요 선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합니다. 다시 준선의 수직이면서 초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포물선이 딱 봐도 좌우 대칭이겠지. 여기서는 상하 대칭이겠지. 그럼 대칭이 되는 그 축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 포물선의 축과 포물선의 교점 여기 딱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뭐라고 해? 꼭지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정도 용어는 우리가 암기를 하고 들어가자. 이해됐죠? 그래서 포물선은 항상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준선이 있고 초점이 있고 거리가 어떤 점이 있어. 그럼 그 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런 표현이 돼 있고 그 점과 직선의 거리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나타나야 돼. 이렇게 이어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요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것이 축이라고 하고 그 축과 포물선 자체가 만나는 걸 꼭지점이라 한다. 괜찮지, 그치? 그래서 포물선은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래, 이 정의는 알겠어. 근데 얘를 이제 문제라던가 아니면 좌표 평면에 나타내려면은 우리 공통수학 2에서 많이 했던 거 결국에 방정식으로 표현해야지. 그래서 그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외울 건데 유도를 같이 한번 해보자. 유도가 어렵지 않아서. 자, 천천히 해보자. 일단은 정의대로 해볼게. 여기 설명이 있고 설명 옆에다가 천천히 해볼게요. 자, 정의대로 할게.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초점과 준선을 정할 거야. 정할 건데 일단 초점을 뭐라고 할까? F라고 하고 P, 0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P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준선을 이렇게 반대편에다가 준선을 표시할게. 그리고 얘는 X는 마이너스 P라고 이렇게 쓸게. 그러니까 얘가 초점이고 얘가 준선이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은 이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애들은 대략 이런 느낌으로 나타날 것 같아. 이해돼? 그래서 이 포물선 위에 특정 점을 딱 찍었을 때 준선까지의 거리와 뭐 그림이 조금 안 예뻐도 봐주세요.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야겠지. 여기서는 조금 같아 보이지 않지만 자, 그래서 내가 초점과 준선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위에 점을 뭐라고 할까? P, X, Y라고 할게요. X, Y.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이 봐봐. 포물선 위에 점 P를 내가 놨을 때 그 포물선 위에 점에서 준선까지 수직으로 찍는 그 수선의 발이라고 하죠. 걔를 H라고 할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방정식만 세우면 돼. 뭐냐면 PH의 길이와 뭐가 같아? PFY 길이가 같다라고 놓으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PH부터 해볼게. 자, PH라는 것은 요렇게 X축의 수직인 거리니까 요 거리를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P고 여기가 X니까 X 플러스 P라고 할 수 있겠지. 이 거리를. 맞아, 아니야? 그래서 거리니까 그냥 절대값 X 더하기 P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 큰 거에서 작은 거 X에서 마이너스 P를 뺐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두 점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씌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PF를 구해보면은 P는 얘고 F는 얘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쓰면 루트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놓으면 돼? pH는 PF다.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 X 더하기 P는 루트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자, 절대값과 루트가 둘 다 있으면은 보통 어떻게 썼어? 양변을 제곱했지? 그래서 제곱을 바로 해볼게. 이 유도는 그 포물선 2차 곡선 나올 때마다 유도를 하나씩 해볼 거고 눈으로 익혀도 되고 쌤이 추천하는 거는 영상을 본 다음에 잠깐 일시정지하고 직접 유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별거 없으니까. 이게 루트가 없어지면서 양변을 바로 전개를 할게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날려. 따라서 y제곱은 뭐가 돼? 4px라는 식이 나오지. 요게 중요해. y제곱은 4px. 그래서 요렇게 보물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됩니다. 요거를 외울 거야. 자, 유도 과정은 천천히 제가 해봤으니까 영상을 잠깐 멈추고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한 사람은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준선이 x축의 수직이야 또는 y축에 평행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초점이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경우,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랑 요렇게 나오겠지, 그치? 요렇게 돼 있는 거를 y제곱이라고 시작하고 4px 이렇게 x입니다. 다시, 자, 초점이 p, 0이야. 이 초점의 x좌표가 중요해. 초점이 p, 0이고 요게 쌤이 외우기 쉽게 좀 알려줄게. y축이 이렇게 있잖아.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었다고 생각해. 살짝 힘을 줘가지고 y축이 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y가 휜 축을 의미하면 돼요. 그 밑에도 똑같이 생겼거든. 이렇게 외우려고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y가 지금 이 그림 보면은 얘는 y가 휘었잖아. 그래서 y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 외우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4p가 나왔지, 그치? 근데 그 p가 뭐야? 초점의 x좌표를 또는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p라고 했을 때 그 p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포물선의 그 기본적인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자, p가 초점이 만약에 0보다 크면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런 식의 나오겠지. 그래서 p가 0보다 크면은 이런 식이 나와.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고. 근데 p가 0보다 작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p가 여기 있겠죠. 그리고 준선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휘겠네. 그렇지? 그래서 p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이 오른쪽 왼쪽인 거 구분을 해주고. 그래서 y제곱 첫 번째 y제곱은 4px라고 할 때 얘는 모양이 이렇게거나 이렇게 된다고. 괜찮죠? 자, 두 번째는 x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x제곱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을 힘을 줘서 이렇게 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x축을 내가 위로 힘을 싹 주면은 이렇게 휘겠지. 그래서 여기 제곱에 들어가는 것이 휜 축. 축이 휜 x가 휘었냐 y가 휘었냐인데 x가 휘었으니까 x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자, 얘는 위에 거에서 90도 회전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초점이 여기 세로 그려볼게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초점이 0,p고 그 다음에 준선이 이번에 y는 마이너스 p겠지. 그렇게 생겼을 때 이 초점 기준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휘겠지. 요 그림을 x제곱은로 시작하고 4py, 그러니까 x랑 y가 자리가 바뀌었지. 자, x랑 y가 자리 바뀌었다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뭘 떠올릴까? 그래, 둘이 역함수 느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역함수라는 개념도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p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위로 휘고 p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p는 뭐라고 했어? 이 초점의 x좌표야. 초점의 좌표야. 초점의 좌표. 그래서 초점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p, 0이라고 하고 준선이 여기 있어. y는 p. 그래서 어떻게 휘겠어? 이렇게 휘겠죠? 초점 쪽으로 휩니다. 초점 쪽으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을 찍었을 때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지는 점들을 이은 거다. p가 0보다 작으면 이쪽이다.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2번. 얘는 그냥 눈으로만 이제 영상만 잘 봐도 이 개념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x제곱은 4py라고 할 때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둘이 모양이 좀 다르지, 그치? 그래서 요 10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충분히 눈으로 봐두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자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 그림은 많이 봤어. 내가 식을 다시 써볼게. x제곱은 4py지. 얘를 y 는으로 바꾸면은 4p분의 1 x제곱이지. 요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운 2차 함수가 사실은 요 포물선을 의미하고, 포물선이라는 것은 초점과 준선이 존재하고 그 거리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기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제곱분하고 4 곱하기 4분의 1 y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괜찮아? 그럼 얘는 초점이 원래 x제곱은 4p y가 이게 기본이거든. 근데 p가 4분의 1 되는 거지. 그래서 초점이 4분의 1, 0이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은 4분의 1, 0 하면 되겠다. x 제곱이니까 0, 4분의 1 되겠지. 여기가 초점이 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 이거 그치? 0, p인데 미안합니다. 여긴 잘 그렸지? 0, p. 그래서 초점이 0, 4분의 1이 있고 준선이 몇이겠어? 준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지. 둘이 부호 다르고. 그래서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이 생겼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2차 함수는 이 포물선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점이 있는데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것들을 이은 점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이 좀 많았지만 뭐 좀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세 번째에다가 밑줄 한번 칠게. 포물선 x제곱은 4py는 포물선 y제곱은 4p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역함수 관계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래로 볼록인 거랑 왼쪽으로 볼록인 게 이 역함수 느낌인 거 알겠죠? 그쵸? 자, 그래서 유도까지 해봤고 간단하게 이제 예제를 좀 풀면서 또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보기 1번. 초점이 f 2,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자, p가 2인 상황이잖아. 항상 y제곱은 4px 또는 x제곱은 4py라고 할 때 요 중요한 게 p입니다. p는 뭐야? 초점 좌표 혹은 원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 그래서 p가 2니까 초점이 그리고 이 x좌표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그리면은 2,0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y축이 오른쪽으로 휘었으니까 y축이 오른쪽 했잖아. 그래서 y제곱으로 시작하고 8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초점이 0, 마일이고 준선이 y는 1에 y는 1이래. 그럼 대충 그려봐. 초점이 어딨어? 아래에 있네. 0, 마일이고 그리고 준선이 y는 1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휘겠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휘겠지. 괜찮아? 그랬을 때 이 x축이 휘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자고. 그리고 초점이 요게 의미하는 게 p야. 4py니까 마이너스 4y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을 때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다. 꼭지점은 지금 일단은 0,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은 기본형에 대해서만 알아줍시다. 기본형. 축의 방정식이 나와도 뭐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자, 예제 한번 봅시다. 다음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 자, y제곱은 마이너스 12x라고 했으니까 4하고 마3x 이렇게 표현합시다. 왜냐면은 얘가 p라는 걸 알고 싶으니까. 그럼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은 자, y제곱으로 시작하니까 y축이 휘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근데 초점이 마3에 있겠네. 그럼 마3, 0이 되고 준선은 뭐가 되겠어? 그래. 뭐가 뭐야? x는 3이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휘는 형태겠다. 맞아냐? 괜찮죠? 자,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어떤 점을 찍었을 때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점들을 모은 거라고. 그래서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이니까 초점은 보통 f라고 씁니다. 마3, 0. 그리고 준선은 x는 3이다. 자, 요 초점을 쓸 때 x좌표랑 y좌표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로 푸는 거를 쌤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2번도 그림을 그려보자. 자, x제곱으로 시작하네. 그럼 얘는 4py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자고. 2분의 1 y지. 그럼 p는 뭐가 돼? 2분의 1 되겠지. 자, 그랬을 때
2분의 1,0이 아니고 0,2분의 1이 돼야겠지. 왜?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x축이 이렇게 휘었다고 생각하면 돼. x축이 휘어서 요런 모양이 되겠네. 준선을 그리면 준선은 뭐가 되겠어? 뭐는 뭐야? 그래,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그래프 끝났고 초점은 0,2분의 1이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렇게 답을 내줘야 돼. 다시 정확한 답은 초점의 좌표는 요거, 준선의 좌표는 요거, 초점의 좌표는 요거, 준선의 좌표는 요거.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평행이동하고 이 개념까지만 설명을 하고 영상 잠깐 끊었다가 또 밑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좀 더 할게요. 자, 별거 없고 y제곱은 4px라는 거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돼? x 자리에 x 빼기 m 집어넣고 y 자리에 y 빼기 n을 집어넣은 요게 되겠지. 이해돼? 요거는 공통수학 2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개념 공부했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검은색이 기본인데 이렇게 옮겨지면은 그 검은색 그래프의 모든 점들이 이렇게 이동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꼭지점이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겠지. 그리고 봐봐. 준선이 여기서는 없겠지만 준선이 여기 있으면 얘가 일로 가겠지. 그리고 초점이 그리고 준선이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걔도 뭔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근데 여기서는 뭐 자세하게는 안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x제곱은 4py도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간 거다. 어렵지 않지,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걸 사실 외우기보다는 그냥 그래프 그린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게 낫겠지. 자, 무슨 말이냐? 하나씩 해볼게. 포물선 y제곱은 4x라는 게 있는데 걔를 x축으로 마일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일단 x축으로 마일이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 집어넣고 y 대신에 y 빼기 3을 집어넣으면 요 식이 어떻게 돼? y 빼기 3의 제곱은 4 x 더하기 1이라고 나오겠지. 그러면 천천히 생각하자. 자, 원래 y제곱은 4x 였던 것이 꼭지점은 0,0이었고 그 다음에 초점은 자 이제 암산으로 될까? 이게 4 곱하기 1 곱하기 x니까 1,0 되겠지. 그리고 y제곱이니까 이렇게 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1,0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었지. 얘가 다 이동한다 생각하면 돼. x로 마이너만큼 y로 3만큼. 그럼 꼭지점 뭐가 돼? 마일, 3 되겠지. 그리고 초점은 자 점까지는 x, y 둘 다 적용을 하고 0,3 되겠지. 그리고 중요한 게 준선은 자 준선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이 y 좌표 y축으로 이동하는 건 영향을 안 미치고 x만 영향을 미치니까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서 요것만 적용해 주면 되겠지. 얘는 적용할 필요가 없고. 맞아 아니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거를 그리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하자. 첫 수업이니까. 원래 거가 1,0이 이렇게 있었고 요런 그림이었잖아. 근데 얘를 x축으로 마일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니까 요 점이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되고 1,0이었던 것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0,3 되겠지. 그리고 준선이었던 거 준선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초록색으로 얘였던 게 뭐가 돼? 이 왼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겠지. 위아래 움직이는 건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초점이고 여기가 꼭지점이고 이런 모양이 되겠지. 뭐 그림을 그리는 거를 묻진 않았지만 이렇게 원래 거를 구한 다음에 걔가 이렇게 평행이동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 형태를 전개를 하면은 얘를 살짝 전개해 볼게요. y제곱 빼기 6y 더하기 9는 뭐 4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얘를 그래서 정리하면은 y제곱 그리고 x 1차 y 1차 상수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면은 그 다음에 평행 이동 분석. 원래 기존에 뭐였던 것이 어떻게 평행 이동 됐냐를 해석할 수 있겠지. 반대로 축이 y축에 평행하면은 뭐 x 더하기 알파의 제곱은 뭐 4p y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지. 얘를 전개하면은 x 2차, x 1차, y 1차 상수 이렇게 나오겠지. 좋습니다. 그래서 전개한 형태니까 뭐 별거 없고. 자, 그래서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영상이 끝나면 13쪽을 간단하게 직접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이랑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기본적인 거라서 여기는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여기 필수 문제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